설득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과 무지한 국민들은 이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라는 좌파들의 여론조작 프레임에 말린 한동훈과 패션 우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분의 예단이 맞았고 이분의 분석과 판단 그리고 현실 직시가 옳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건만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하다 결국 이 정권까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좌파들은 16일 총동원령을 내려놓고 이 일에 이어 오늘도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강화문 광장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가 된다면서 천만 국민만이 좌파 책동을 막아낼 수 있다고 선포하고 행동 전면에 나서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국민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다시는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 시대의 의란 선지자 국민혁명의장 사회복 부정선거 김재규는 총괄 윤여시여 한기성 대표장을 이르시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갑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지독한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광경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are you looking at this site right now?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It's because you are here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될 것입니다. that we're going to have free unification within Korea.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Looking back at our past general election, 완전히 사기 선거를 했습니다. we know that it was a rigged election.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To respected President Yoon Suk-yeol,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look at all of this scene right now.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자유통일당의 당원입니다. Everyone who are here today, they are a member of our party. 당원이심을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ay, long live Korea with your hands up if you are a party member. 그런데도 64만 표밖에 안 나왔다고 선관위가 완전히 사기를 친 But 것입니다. still the NEC says that we only have 640,000 우리의 진성 당원, but our 그 다음에 일반 당원 합치면 registered party member and regular party 400만이 members, 넘습니다. all 400만. combined, we are exceeding 40 그럼에도 million. 불구하고 But still, 64만으로 줄여놨어요. they lessened our numbers to 640,000.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And looking at our most recent 1등 general 공신을 election, 하신 분이 누구냐? 황보승희 의원님이 who aided the most, 현직 의원으로서 우리 자유통일당에 오셨기 때문에 it was because of Congresswoman Hwang Bo-seung. 그나마 64만 표를 They 얻었습니다. really barely managed to get this vote.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을 모시고 So let us give it up for 짧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20년 정치했습니다. 정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위, 또 얼마나 많은 선거 해봤겠습니까? 이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습, 저 오늘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통일당에 와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뻐끗하면 입
됐습니다. 급기야 지난주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길바닥으로 나와 투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탄핵 때처럼 우리 보수가 뭘 잘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이 촛불에 또 당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나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역시나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늘 다 나왔다고 합니다. 좌파 시민단체 총출동, 민노총 총출동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독수공 라인을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여러분, 잘못을 해야 특검을 하고 잘못을 해야 탄핵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왜 선동합니까? 자기들 당대표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속는 국민들을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냅시다. 속으면 안 된다고 안 냅시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역대 최고로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주 52시간 뭐 또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안보 위태롭고 걱정되시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빚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빌미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기술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안보 우리 얼마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외교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이어 해리스가 됐으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죠. 이럴 때 우리랑 같은 보수 정당의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화끈하게 협상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경제와 외교와 안보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 살리겠다고 11월 11일, 15일 1심 선고 그거 막아보겠다고 길바닥에 나와서 데모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라고 헌법에도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직무를 방기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걸로 집회하는 민주당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이재명을 심판하자. 심판하자.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서 이 탄핵의 말도 안 되는 탄핵의 강을 우리는 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해주시겠죠?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이재명을 심판하자. 윤석열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53 million citizens,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you must be thankful that you're living in South 이것은 Korea 첫 right now. 번째는 하나님의 So 은혜요. first of all, this blessing is from God. 두 번째는 정강훈 목사에게 감사해야 And 됩니다. secondly, you must be thankful to Pastor Jung Kwang-hoon.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습니다. And I was in prison 3 times. 문재인하고 싸우느라고. First off, because I was fighting against Moon 그래서 Jae-in. 얻어낸 최고의 결과가 And what is the result?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것입니다. We model that we made President Yoon Suk-yeol.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And thus the lifetime of Korea was extended 이제 for 5 2년 years. 반 지났습니다. Now we already passed 윤석열 대통령님 결단 내리십시오. 2.5 years, and now it's time to 이제는 make a choice.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Let's go about this final battle now.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nd as you said in your press conference yesterday, 최고의 권위는 헌법에다 있고 that the greatest authority lies in the 헌법 위의 Constitution. 권위는 뭐냐? And what is the authority above the 이거는 Constitution? 국민의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혁명. It's a national revolution. 우리가 이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서 We must achieve this revolution 대한민국 체질 전체를 다 바꿀 in 테니까 order to transform South 윤석열 Korea. 대통령 기죽지 마시고 So President Yoon Suk-yeol, you must not 담대하게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leave us. You must rather be bold in your action. 이 사악한 이재명은 And this evil man Lee Jae-myung, 지난 토요일에 last Saturday he said 저 서울역과 남대문 앞에서 in front of Seoul Station,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he 했습니다. said the most malevolent thing 직접 한번 이제 들어보시겠는데 that a human can say. 이게 뭐냐 하면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What did he 것입니다. say? He's going to incite a rebellion. 이재명의 살 길은 And his only way to live now 딱 is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he only has 2 choices now. 첫째는 뭐냐? 자살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길. Committing suicide. 근데 이재명 이놈은요, But this man, Lee Jae-myung, 이 노무현처럼 he is not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자살도 안 할 놈이 a 이놈은. man of conscience like 이 Romeo. 김일성이보다 더 악한 놈이 이놈은. He's far more evil than Kim.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And he already killed 그러면 이제 선택은 뭐냐? everyone around his circle. 내란을 선동하는 Then 것입니다. what is the second choice to incite a rebellion? 이재명의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에서 So from his speech on 내란을 last Saturday, 선동하겠다는 것이 여기 암시에 들어가 we can 있습니다. already know his connotation of 직접 inciting a 한번 rebellion. 들어보시기를 Let's 바랍니다. listen to it.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자, 그만. 김학성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제 4.19 혁명, 그 다음에 또 5.18, 그 다음에 10월 항쟁, 6월 항쟁, 이것을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사람들을 환각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2016년도를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 박근혜를 탄핵했다는 거야. 박근혜를 탄핵해서 자기들이 정부를 찾았는데 최악의 정부를 맞이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광화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도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 야이 개자식아 너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이재명 지금 하는 말 있죠. 예. 이거 지금 내란 선동한 거 아닙니까? 내란 선동 네. 또는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네.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네. 저 인간은 더 나쁘죠. 더 나빠요. 예. 이거는 사형시켜야 돼. 이거는 5천년 역사에서 저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을 책에서도 못 봤고 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 2016년도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 박근혜식 탄핵을 윤석열을 박근혜식 탄핵으로 탄핵하자 다시 한번 탄핵시키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네. 2016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탱해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화문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력이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사실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꿈은 달성될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예.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써서 네. 최순실과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죠. 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최순실은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처벌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순실은 명백하게 범법행위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 독자적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명확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처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순수한 본인의 개인적인 범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아시안 게임에서 네. 승마에서 금메달을 딴 그 정유라가 있거든요. 네네. 삼성 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네. 간담회를 하다가 네네. 개인적인 혼자 개인 말로 이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2년 후에 돌아오는 도쿄 올림픽에서 얘를 잘 키우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계. 예. 그러니까 삼성은 승마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말은 한 마리에 50억짜리야. 그리고 정유라가 탄 말은요 1억도 안 돼. 네네. 그러니까 정유라를 도와서 이재용한테 그래 부탁했단 말이야. 네네.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이게 이재용도 깜빵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재원이라면 2년 후에 닥칠 세계적인 대회인 올림픽에서 그렇죠.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넓은 의미의 책무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삼성 이미 승마단을 가지고 있는 삼성에게 그렇죠. 부탁을 해서라도 이 인재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리는 그 일에 삼성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3년 가까이 감옥에다 가뒀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했지만 사면 복권 가지고 안 돼. 그동안 대통령 때 타지 못한 월급 다 다시 돌려줘야 돼, 국가가. 동의하십니까? 황윤성 장군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이 연설문을 이어서도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몰아낸 어둠이 결코
기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황선 장군님, 아니 지가 왕이면 그럼 윤석열은 뭐예요? 아니, 지가 왕이라고도 하지 않고 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왕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을 하기 위하여 지난 토요일에 벌써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란 선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탄불 꺼졌어요. 예. 자, 저쪽의 애들이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경찰과 충돌한 이 내용을 지금 조중동으로부터 전체가 다 보도를 하고 시작했고, 지금 이 영상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얘들이 이거 한번 사진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내란을 집행하겠다는 이 그림 자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아니 이거요, 지금 이거 내란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놈은요, 이건 사형시켜야지. 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보니까 경찰이 전부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간 거의 매주 이런 집회를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계획을 해서 2016년도에 일으킨 박근혜 탄핵 같은 그런 업무를 꾸미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오늘입니다. 이 오늘 민주노총이 지금 10명이나 연행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단에 우리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매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마지막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태를 시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OECD 아시죠? 국제협력개발기구. 2년마다 한 번씩 각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공공기관,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서 발표를 합니다. 금년 4월에 국회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20.56%였습니다.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2명밖에 신뢰를 안 해달라고 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또 스위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선진 국가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왔습니다. 전부 60%의 가장 낮은 데가 40%, 국민 중에 6명으로부터 4명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작년도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어디냐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제일 꼴찌가 25%인 국회였습니다. 그 다음이 어딥니까? 검찰입니다. 그 다음이
사법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입니다. 군대입니다. 지방자치정부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군대는 전부 거의 50%의 신뢰들을 잃는데 국회만 붙어요.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국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얼마나 앞다투어서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국가효율위원장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 일론 머스크를 효율위원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국가도 효율성이 없는 그런 조직은 도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제대로 동의하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꾸미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오늘 저런 집회를 했다면 국힘당은 오늘 우리 집회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축구합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 전부 조사해서 선거개혁하시고,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시고, 이런 국회개혁, 영남개혁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무제한 기자회견, 주제도 통제하지 않고 시간도 무제한으로 한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광화문 용어가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뭐냐,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지만 헌법 위에의 권위는 뭐냐,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이것은 바로 광화문을 믿고 그렇게 설명한 줄 확신합니다.